이제 처음 신경계. 뭐가 신경계지? 신경계. 수용한 자극을 갖다가 안 줘도 돼. 전달을 하고, 그리고 판단을 하고, 명령을 해서 반응을 해야 되겠지. 그때 전달하고 판단하고 명령한 요걸 갖다가 신경계. 맞나? 무슨 뉴런? 감각 뉴런, 연합 뉴런, 운동 뉴런. 다시 뭐라고? 감각 뉴런, 연합 뉴런, 운동 뉴런들이 모여서 뭐를 만들까? 신경. 이랬나? 그러면 가장 작은 신경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세포 이름이 뭐라고? 뉴런. 그치? 네, 뉴런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다르게 생겼지. 그러면서 모식적으로 그리면 이렇게 생긴 뉴런이 있고 동글동글 뭐가 있으면서 징검다리처럼.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뉴런은 여기서 이렇게 생겼다. 또 다른 하나의 뉴런은 이렇게 해서 또다시 동글동글 이렇게 생겨있다. 이제 어느 쪽에 피부가 있어야 될까? 왼쪽 오른쪽. 왼쪽에 피부. 맞지? 피부가 있어서 감각기관이 있어서 전달이 될 거고. 그러면 여기에 전달되는 걸 좀 고등 용어로는 시냅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시냅스. 자, 내 몸에서 지금 막 크고 있는 게 요거다. 시냅스. 시냅스. 맞지? 쉽다. 시냅스. 요 스펠링을 외우진 않아서 시냅스 이렇게 되는데, 그럼 여기에서 요 연결고리들이 잘 발달해야지 지금 머리 많이 쓰면서 발달한다는 거지. 됐나? 그러면 연결되어서 마지막에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 근육이 있어야 될 거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뒤집혀도 이해할 수 있겠나? 그래서 쌤이 어떤 게 중요하다라고 했다? 요 부분 톡 튀어나오는 게임기의 조이스틱처럼 생긴 거. 저기가 감각 뉴런 있는 데다. 제가 제일 먼저 시작. 그러면 있잖아, 뉴런에 여기에다 자극을 줬잖아. 자극을 주면 뒤로는 갈 수 있지만 앞으로 갈 수 없어. 이게 심화로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야. 왜냐? 여기서 전달될 줄 어떤 화학 물질이 나와서 전달이 될 거거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앞에서 뒤로는 갈 수 있지만 거꾸로는 갈 수가 없다. 가능하겠지? 그래서 뉴런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면서 중추신경계가 있고 그리고 말초신경계가 있다. 중추신경계는 되게 중요하지. 그래서 뼈 안에 넣어놨지. 뭐하고? 뇌하고 척수하고. 나 뇌가 있고 척수가 있다. 뇌를 갖다가 몇 군데로 나눴더라? 5군데. 무슨 뇌 있어? 대뇌도 있고 짝대, 소뇌도 있고 사이에 간뇌가 있고 그 밑에 정말 조그만한 거 중간뇌, 눈을 조절하는 애가 있고 하나는 엄마처럼 이름이 달라. 연수가 있고 연수에서 연결되어서 그 밑에 누가 있다고? 척수가 있다. 여기나 그럼 대뇌는 몇 개에게? 2개. 소뇌는 몇 개일까? 2개. 간뇌는 그 사이에 있는 거지. 나머지는 1개야. 이해됐습니까? 근데 오른손이 마비가 되었대. 어디가 다쳤는 걸까? 왼쪽 뇌. 왜냐? 어디에서? 연수에서 신경 교차가 일어나거든. 그치?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자리에 죽었대. 어느 뇌를 다쳤을까? 연수. 그래서 직접 생명활동에 관여하는 뇌는 연수. 소화, 호흡, 순환 이런 거. 제일 중요한 거. 얘들 연수가 담당. 생명과 관련된 거. 연수가 또 뭐 하나 더 하던데. 눈물. 뭐 들어갔다. 무조건 반사. 연수는 뭐의 반사? 무조건 반사의 중추였다. 이렇게. 실제 중간에는 누구 조절해? 안구운동. 또는 눈에서 중요한 게 있지. 열었다 닫았다. 누구 크기? 홍채, 동공 크기. 맞지? 홍채 면적, 동공 크기 조절을 할 거다. 간내는 중간중간에 뭐 하던데 사이사이
유지가 되어야 돼. 체온과 혈당량과 세액의 농도 상투와 다시 뭐하고 체온하고 혈당량하고 또 하나 더 소금 상투와. 그래서 맹물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 한꺼번에. 그러나 전해질 농도가 안 맞아. 그래서 여름에 땀 많이 흘렸을 때 맹물 먹는 게 아니라 이온료 먹어야지 농도 밸런스가 안 무너진다. 이랬나? 그래서 상투압 요렇게 조금 어렵게 공부해놔야지. 자, 손에는 뭘 하더라? 글씨 예쁘게 쓰고 공 정확하게 차고 균형 감각하고 하나 더 근육 운동 조절을 할 거다. 그치? 그래서 근육 운동을 조절을 할 거고 그리고 평형 균형에 관련된 걸 해줄 거고 되면 뭐 하더라? 고등 정신 활동. 다시 말하고 고등 정신 활동. 고등 정신 활동. 사고 판단 명령. 다시 말하고 사고 판단 명령. 사고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하고 여기서 대뇌에서 야 글씨 써봐 이렇게 명령. 사고 판단 명령. 다시 말하고 사고 판단 명령. 고등 정신 활동. 고등 정신 활동. 손에 가는 거 근육 운동 조절. 그 다음에 평형 유지. 간내 가는 거. 간내 가는 거. 체온, 혈당량, 삼투압 유지 조절. 항상 똑같도록. 중간내 뭘 하더라? 안구 운동. 누구 크기? 동공의 크기 조절. 됐지? 그 밑에 제일 중요한 거 연수 신경 교차. 생명활동 어떤 거 있어? 소화, 순환, 호흡. 그치. 심장 뛰는 거. 순환. 됐습니까?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소화, 순환, 호흡. 배에서 이렇게 있거든. 소화, 순환, 호흡. 요 세 가지. 됐지? 누가 담당한다고? 연수가 담당한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눈에 뭐 들어갔어? 무조건 반사의 중추대. 어디 위로? 얼굴 위로. 그럼 척수는 누구하고 누구를 연결해 줄까? 중추와 말초를 연결을 하겠지. 맞지? 척수는 중추하고 말초를 연결하는 거다. 근데 중추하고 말초를 연결하는 역할 빼놓고는 뭐가 있을까? 무조건 반사. 맞지? 우리 몸은 어디라? 무조건 반사는 자 이렇게 얘기하자. 요렇게 지나가는 건 똑같아. 똑같은데 중요한 건 이게 무슨 뉴런? 연합 뉴런. 연합 뉴런은 누구와 누구? 뇌와 석수. 일어나 연합 뉴런 누구? 뇌하고 척수. 그런데 쌤 팔하고 가까운 건 뇌야 척수야? 팔하고 가까운 거. 뇌 척수 중에서는 척수지. 맞지? 척수인데 야 바빠. 여기서 와서 바로 판단해서 떼! 이렇게 시키는 거야. 근데 뗄 때 위로도 간다 안 간다? 간다. 근데 이렇게 와서 위에 가서 물어보고 뗄까 말까? 떼! 해갖고 늦단 말이야. 이랬나? 무조건 반사는 우리 몸을 요거 세 가지 다 무조건 반사지. 맞지? 우리 몸을 정말 신속하게 반응을 해서 우리 몸을 보호하는 게 목적인 거야. 늦어버리면 다 뒤이고 입이 뭐 딴 거 다 들어갔고 이렇게 되면 위험하단 말이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반사는 목적이 뭐라고? 반응 경로가 짧아. 신속하게 일어나. 그래서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다. 위험으로부터. 가능하겠나? 오케이. 그러면 말초신경에 뭐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 이거 우리가 제대로 못하고 넘어왔어. 말초신경은 사실은 말초신경계는 조금 어려운 내용 같지만 이런 게 있어. 체성 신경계가 있고 자율 신경계가 있어. 다시 무슨 신경? 체성 신경, 자율 신경. 되겠나? 그럼 이건 예를 들어서 체성 신경은 대뇌가 시켜서 움직이는 거야. 그럼 팔을 움직였지. 누가 시켰게? 대뇌가 시켰지 뭐. 그치? 그럼 대뇌가 시켜서 팔 근육에 움직였는 거지. 맞지? 근육이 움직여서 뼈가 움직이는 거거든. 그럼 이걸 갖다가 체성신경이라고 해.
자, 근데 나 갑자기 엄마한테 배 아픈 척하고 오늘 아침에 학원 짤래. 배가 안 아파져. 명령해봐. 아파져라, 아파져라. 명령이 될까 안 될까? 팔을 움직여라 한 명령이 따르지? 그지? 근데 나 되게 오늘 아픈 것 같아. 근데 오늘 놀러 가는 날이거든. 아프면 안 돼. 명령을 해. 야, 배 아프지 마라. 되나 안 되나? 안 되지. 이게 자율신경이야. 여기 내장에 속해 있는 거 있지? 얘는 내 마음대로 배뇌가 명령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 지가 알아서 한대. 무슨 신경? 자율신경계. 됐습니까? 그러면 체성신경계는 배뇌의 지배를 받는 애. 자율신경은 대뇌 지배를 안 받는 애. 진짜 와, 그럼 우리 몸에서 있다. 대뇌 지배를 안 받는다. 다른 뇌들도 있잖아. 다른 뇌가 시키는 거대로 하는 거야. 예를 들어 심장 봐. 심장 누가 시켜야 돼? 연수가 시키는 거대로 하는 거지. 연수가 시키는 거. 어떨 때 보면 심장 되게 빨리 뛰지 않아? 어떨 땐 천천히 뛴대. 언제 빨리 뛰어? 달리기 막 하고 나면 물렁물렁 뛸 때. 맞지? 그때 왜? 이산화탄소 빨리 버리라고. 심장 저절로 빨리 뛰는 거 간뇌가 체크하는 거야. 이산화탄소 농도 높은데 좀 버려야 되겠는데? 이렇게 된다. 그런 게 자율신경이야. 됐나? 자, 혹시 긴장돼? 좀 있으면 내가 쌤한테 이렇게 1대1로 테스트 받아야 되는데 되게 긴장된단 말이야. 밥 먹고 막 체하는 것 같아. 긴장할 때 교감신경. 무슨 신경? 교감신경. 교감신경은 반대가 있다. 부교감신경. 다시 자율신경계 안에 무슨 신경? 무슨 신경?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쌤 좀 전에 긴장하면 무슨 신경? 교감신경. 이러나 학교 교감생 무섭나? 무섭나? 잘못했네. 교감생 무서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교감신경이 언제 활성화되냐면 밤에 깜깜해.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좀 쫄려. 아파트 아니지만 뭐 걸어가는데 오늘따라 아파트 한데 뭐가 잘못되는 거야. 불이 다 꺼졌어. 무서워 죽겠어. 근데 갑자기 발자국 소리가 난다. 걸어가는데 나는 어떡하지? 미치겠어. 이럴 때가 교감신경이다. 이러나 갑자기 심장이 막 빨리 뛰고 중요한 거는 이때 내가 빨리 뛰어야 될 수도 있어. 그래서 벌렁벌렁 걸으면서 이제 점점 심장이 빨리 뛰고 호흡, 산소기체 많이 들어가고 에너지 빨리 낼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다 뛸 수 있도록. 요 준비라는 게 교감신경이야. 이랬지? 자, 그러면 너 긴장하면 잘 체해. 이유가 뭐게? 왜냐하면 긴장했다는 얘기는 지금 내가 도망갈 수 있는 에너지를 비축하는 상황이야. 느긋하게 밥 먹고 있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이쪽 근육으로 이쪽으로 다 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피가 돌면서 에너지를 못 주는 거지. 그럼 얘들이 자, 성지! 이렇게 된 거야. 음식이 탁 보여버린 거지. 됐나? 그래서 긴장했을 때는 교감신경이 활성화. 됐지? 그러면 소화가 안 돼. 동공은 터져. 일반적으로 내가 빨리 밖에 들어온 정보를 받아들여야 되잖아. 눈으로 보는 게 내가 외부에서 듣는 것도 있고 보는 것도 있고 만지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느끼는 감각의 80% 이상이 시각이란 말이야. 그래서 동공을 키우게 되고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동공이 커지고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호흡도 잘 되게 기관지도 확장이 되고 혈압도 막 올라가고 피가 막 빨리 뛰고 있으니까 이런 상태가 되게 교감신경이야. 막 떨려 이때가 교감신경. 근데 혹시 너 떨려 이럴 때 느낌이 났을 때 긴장하니까 화장실 가고 싶다 이랬던 느낌이 없나? 있나? 그러니까 특히 뭐 면접이라든지 뭐 시험 같은 거 조금 예민한 걸 봐야 될 때 좀 떨릴 때 그렇게 돼. 화장실 가고 싶다. 근데 있잖아 좀 살아보면 나중에 진짜 면접 이런 거 있을 때 그런데 화장실 가고 싶다 해서 갔어. 오줌이 안 나와. 왜 안 나오게? 교감신경 때문이야. 오줌은 어디 들어있어? 방광. 방광 안에는 그래도 요도로 나와야 되지. 요 녀석이 작아지면 오줌이 나오는 거야. 됐나? 그런데 긴장하면 내가 지금 긴장했다는데 도망가야 되는데 오줌 누러 갈 시간이 어딨노? 그러니까 오줌을 더 모아도 괜찮도록 방광이 커지는 거야. 근데 정말 긴장을 해서 막 가야 되면 방광이 커지게 다니까 오줌 안 싸고 할 수 있겠어?
근데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긴장되니까 방광이 커지니까 아 오줌이 많이 찼는가 이 생각이 들어. 사실은 오줌이 요만큼밖에 안 들었는데도 갑자기 확 늘어나니까 오줌 말이 온가? 해서 갔으니까 눈 오줌이 없어. 안 나오는 거지. 긴장을 하면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 나올 건 없다. 방광이 커졌을까 작아졌을까? 야하고 똑같대. 동공하고 똑같대. 방광하고. 이드나 고등학교 시험 문제도 나오는 거다. 됐습니까? 긴장하면 동공이 커졌 작아져? 빛 들어와야 되니까. 동공이 커졌지? 방광도 같이 커졌어. 이랬습니까? 무슨 신경? 교감신경. 학교 교감신경 무서워야 되는데. 그치? 그럼 부교감신경은? 아유 정말 아빠! 내 뒤에 살면 쉬면 돼야 돼 이럴 거. 아빠였는 걸 알고 보니까 살금살금 따라와 겁주려고 밤에. 알겠나? 그러면 그렇게 이제 안심이다. 그러니까 정상대로 이제 심장 활동이 느려지고 해야지. 부교감신경. 이랬습니까? 그럼 일단 우리가 신경계는 이렇게 볼 거야. 신경계는 조건 반사도 있고 무조건 반사도 있고 반응도 있는데 무조건 반사. 쌤 조금 전에 조건 반사하는 거 요즘 안 가르쳐. 혹시나 옛날에 책 읽었을까봐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반응이라는 게 있고 반응이라는 게 있고 무조건 반사가 있다. 서술형도 잘 나오는데 무조건 반사는 반응 경로가 짧다. 얘네한테 안 물어보고 손 뗐으니까. 그러나 반응 경로가 짧다. 그러니까 빨리 일어난다. 우리 몸을 보호한다. 이랬습니까? 오케이. 그럼 호르몬 잠깐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할게. 문제풀이 먼저 괜찮나? 자, 호르몬. 자, 뒷페이지 한번 펴봐봐. 제목은 뭐라고 얘들아? 호르몬. 이 호르몬 있는데 보면 혹시 이런 얘기가 보이나? 내분비 이런 거. 네. 내분비가 보여? 그런 단어 보이나? 호르몬 있는데 1번에 호르몬, 2번에 내분비샘과 호르몬 이런 얘기가 나오지? 그치? 뒷페이지 안 넘겨봐봐. 뒷페이지 안 넘겨봐. 뭐가 많이 있다 그치? 호르몬 관련 질병도 있고 항상성이라는 것도 있고 맞지? 우리 오늘 해야 될 게 요거거든? 자, 내용이 되게 재밌어. 자, 볼까? 그만 사람 서도 돼? 서도 돼. 신경계, 다음에 호르몬. 사실 호르몬이 뭐냐면 화학 물질이야. 화학 물질. 뭐 쓰면서 들을 거야? 쓰면서 들을 거야? 됐어. 그럼 쌤 적당히 속도 조절할게. 일단 호르몬 1번에 호르몬이 뭔지 현수 한번 읽어줘. 특정 세포나 기관으로 신호를 전달하여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물질. 좀 길다. 맞지? 호르몬이 뭐라고? 네. 다시 읽어봐봐. 얘 잠깐 너 눈 감고 들어봐봐. 특정 세포나 기관으로 신호를 전달하여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물질. 신호를 전달해서 기능을 조절하는 물질이지. 근데 혹시 특정 세포나 기관 이렇게 돼 있지? 그치? 자, 눈 떠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할게. 자, 바쁘대기처럼 되겠지만 이게 쌤이야. 내라고. 내라고. 네, 입이 있어. 입으로 뭐가 들어가? 그치? 요건 그럼 잠깐만. 여기 끝으로 나와야 돼. 어딜까? 항문이겠지. 그치? 음식물이 들어가서 이렇게 식도 지나서 위 지나서 쌤 키 한 5배 되는 소장 지나서 대장 지나서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그러면 쌤 궁금하다. 여기를 내락에 외락에 내외 중에 네. 아닐까 바뀔까? 그 문제의 뉘앙스를 잘 봐봐. 아니 그 없어. 쌤 문제의 뉘앙스를. 설마 저기가 아니면 맞겠나? 다시 묻게. 이 파란색 위 속이제 아니겠나 바뀌겠나? 바뀌요. 바뀐 거야. 바뀐 거야. 바꿀 왜? 그치? 왜 바뀌어요? 저건 쌤 안 아니야. 해볼까? 왜? 이거 밖으로 나올 수 있어. 바깥하고 통과되는 거. 얘는 밖이야. 그럼 쌤 어디가 아니에요? 여기. 이거는 안쪽인 거야. 안쪽인 거야. 이건 바깥쪽인 거야. 지금 기준이 뭡니까? 근데 이제 얘가 중요해. 그러면 내 거는 안에 안 이거 뭐냐면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
하나는 세포, 하나는 혈액. 이렇게. 뇌는 세포나 혈액밖에 없어. 이해됐습니까? 자, 요건 지금 그린다. 쌤이 동그랗게 그려졌고, 입이 있고 항문이 있다. 식도, 위, 소장, 대장이 연결이 될 것 같다. 그럼 이렇게 연결이 되었을 때 위 안에 소장이나 대장이나 안에 있는 저 부분은 밖이라고 한다. 바깥 외자를 씁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저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전에 쌤이 얘기했듯이 내분비, 내 안쪽이 중요한 거다. 안쪽은 세포와 혈액을 이야기한다. 두 번째. 쌤 이런 얘기를 할게. 외분비. 내분비. 외분비의 대표적인 예가 소화, 효소. 바깥쪽으로. 여기 혹시 이 옆에서 소화액 나와서 샤워기처럼 뭐 뿌려진 거 알지? 액체 뿌려진 거. 소화, 효소 나오는 거. 그게 외분비인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럼 내분비는 이게 바로 뭐냐면 호르몬이다. 호르몬. 뭐를 전달하는 화학 물질이야. 신호를 전달하는 화학 물질. 그럼 지금 호르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해볼게. 호르몬의 특징이 한 5가지가 있을 것 같아. 첫 번째, 호르몬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내분비샘에서 생성. 다시 어디? 내분비샘에서 생성. 두 번째, 혈관 따라 이동. 얘를 좀 웃기게. 그러니까 택배 회사처럼 지가 지껏 쓰는 게 아니고 어디서 만들었지. 혈관 따라 이동을 해서 다른 데로 가야 돼. 혹시 타겟 한국말로 뭐라고 하지? 타겟 표적 기관이나 표적 세포에서 작용. 그러니까 호르몬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는 만들어지면 혈관 따라 이동해서 표적 기관이나 표적 세포에서만 작용을 하는 거야. 자, 쌤 궁금하다. 성인 남자는 피가 어느 정도 될까? 피 양이. 성인 남자. 몇 리터 정도 될까? 성인 남자. 보통 70kg 기준. 70kg 기준이거든요. 조금 더 돼? 쌤아, 이게 4.7L 이 정도. 그러니까 그 콜라 병 커다란 거 알지? 그거 한 3통. 근데 있잖아. 꽤 많은 것 같지 않나? 꽤 많은 것 같아. 왜냐면 호르몬이 혈액 안에 들어가서 그게 가서 이용이 될 거거든. 그치? 근데 희한하대. 미량이 필요하다. 다량도 아니고 소량도 아니고 미량이야. 그러니까 소량, 미량 어느 게 더 적은 거야? 소량, 미량. 미량이 진짜 적은 거지. 맞지? 쌤 하나만 질문하자. 얘들아 지금 교복 있지? 교복 한 5개 갖고 있는 사람. 그렇구나. 내 친구도 애 교복이 5개. 왜 그러니까? 나 매일 빨기 싫은데 일주일치 몰아서 빨 거래. 그리고 월화수금 일발이니 5개 맞대. 아직 생긴 거 이쁘지도 않은데 그걸 그만이나 생각하니까 자기는 그 주중에 빨래하기 싫대. 그래서 쫙 치냐고 토요일 날만 빨래하는데 그래서 교복이 5개 필요하대. 5개인데 보통 왜 교복 한 2개 이렇게 해서 씻고 벗고 해서 입잖아. 맞지? 그럼 잠깐만
교복이 있잖아. 집에 있는 수건수보다 훨씬 적지. 집에 있는 수건수보다 훨씬 많잖아. 그치? 근데 왜 수건수는 많은데 내 교복수는 적지? 아무도 내 교복 안 건드려. 아빠가 제발 부탁이야 줘야 한 번만 이런 얘기 하나? 엄마가 교복 넥타이가 너무 예뻐 하루만 빌려줘 하나 안 하나? 안 하지. 그러니까 내만 쓰는 거야. 표적 세표에서만 쓰는 거야. 그러니 그 말 많아도 얘는 어떻게? 딱 어디에서만 써야 된다. 거기서만 쓰는 거야. 그러니까 많을 필요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집에 교복 돌아다니봐라. 아빠가 필요 있고 가는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표적에서만 쓸 거니까 많은 양이 필요 없지. 그럼 자 잠깐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할게. 엄마가 쇠고기국을 끓였어. 대체 엄마 고기가 좀 적네 이번에. 이래놓고 고기국 먹어 안 먹어? 먹어. 근데 엄마 이건 좀 짜. 안 먹어. 이거 한번 생각해봐. 맞지? 엄마 고기가 좀 적은 것 같아. 더 많았으면 좋았을 건데 이래놓고 다 먹어. 엄마 짜! 해놓고 이제 그때부터 안 먹어. 짠 거는. 그러면 진짜 조금 있는 거 있지? 얘들은 진짜 조금만 많아도 조금만 적어도 안 먹어. 안 써. 그치? 그러면 무슨 얘기냐? 얘들은 미량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과다증과 결핍증이 있는 거야. 과다증, 결핍증. 너가 아까 혹시 쌤 일부러 그래 제목을 살짝 읽었거든? 호르몬 관련 질병이 있단 말이야. 여러분 혹시 생장 호르몬 많이 나오면 좋게 나쁘게? 생장 호르몬? 적당히 나와야 돼. 쌤 옛날에 몇 년 전에 있잖아. 쉬는 날 할 일이 없어 TV를 딱 보고 있었는데 막 후원합니다 이런 거 나왔어. 그래서 뭐가 나왔냐면 그때 내용이 어떤 사람이 제목이 뭐더라? 큰 손 아줌마 뭐 이런 식이더라고. 그게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라 딴 나라 얘기야. 그때 진짜 사람 손이 글러브만 야구 글러브만 한 거야. 좋지. 좋은 것도 있을까 이거. 근데 손이 무거우니까 어깨하고 진짜 아프대. 이게 무거워서. 항상 얹어 놓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 뭘 해야 돼? 그게 진짜 아프대. 근데 되게 못 사는 나라고 의료도 안 되고 그러니까 병원도 못 갔고. 그래서 우리나라 와서 어떻게 누가 도와줘서 이제 해보니까 이 사람이 생장 호르몬이 과다 분비인 거야.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단순하게 생장 호르몬 키 커지고 뼈 커지고 근육 커지는 거거든. 좋을 것 같지만 이 사람은 다 컸어. 이미 다 컸으니까 뼈는 더 이상 자라지 않아. 그런데 생장 호르몬이 계속 나오는 거지. 호르몬이 돌아다니다 끝쪽으로 가는데 말단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만큼 커진 거야. 근데 조기에 발견되었으면 빨리 치료가 됐겠지. 혹시 내가 그런 경우가 없었나? 이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가. 김영인가 그런데 농구 선수 중에 되게 아팠다 하는 사람 있었거든. 그 여자분이었는데 농구 선수를 보통 키가 되게 크잖아. 그치? 그나마 이 사람들이 생장하고 있을 때 자랄 때 호르몬이 많이 나왔으니까 막 2m 이렇게 큰단 말이야. 중요한 건 그러고 나는데 덜 나오면 덜한데 혹시 왜 최영만 이런 사람들 되게 거구면서 코도 크고 턱도 크고 그렇거든. 그 사람들이 말단 비대증이야. 말단 끝쪽이 커졌다. 더 이상 뼈가 못 자라는데 생장 호르몬이 더 넣어 커질 수 있는데 꽉 누르고 있지 않잖아. 꽉 누르고 있지 않는 부분이 커지게 된다. 부풀었다는 거지. 말단 비대증을 보통 거인인 사람들 코가 크고 턱이 크고 손이 좀 크고 이렇게 이랬나? 그러니까 말단 비대증 많이 나온다고 좋은 건 아닌 거야. 근데 만약 되게 안 나오면 어떡해? 우리 아파트도 있어. 애긴 줄 알았어. 근데 양복이야. 성인 남자. 키가 요만해. 소인증. 이해되겠나? 그러면 이 사람 어떻게? 생장 호르몬이 안 나왔던 거지. 많이 적게 나왔던 거지. 그러니까 호르몬은 많이 나온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적게 나온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딱 적당하게 나와야 된다. 대체 어디서 만들어져? 내분비샘. 그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알려줄게. 다시 어디서 만들어져? 내분비샘. 뭐 따라 이동해? 혈관. 자, 여기 중요한 얘기가 있어. 분비관. 적어주고 X. 분비관이 있게 없게? 없어. 분비관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자 이건 안 따라 그려도 되는데 혹시 이거 옛날에 위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 간 있고 쓸개 있고 요 뒤에 이자 있고 그런 거 있었지. 맞지? 이자에서 관련해서 이렇게 선이 하나 있단 말이야.
요게 이자관이야. 소장으로 되는 거. 그러니까 그게 분비관이라는 거지. 됐지? 특별히 다른 관이 있다 없다? 없다. 쉽게 얘기합니다. 혹시 기차는 아무 때나 다닐 수 있어 없어? 기차는 철로가 있어야 되지. 근데 자전거, 자동차 얘들은 어지간한 평지 도로면 갈 수가 있지. 맞지? 그런 것처럼 얘들은 어떻게 혈관 따라 특별한 관이 필요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됐지? 혈액관이 되면 다 갈 수 있다. 혈관 따라 간다. 그럼 되게 많아야 돼요? 아니, 근데 많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어디서만 작용? 표적에서만 작용. 호르몬 작용하는 데가 정해져 있었다. 조금만 있어도 된다. 원래 조금만 있는 건 많거나 적으면 문제가 생긴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내분비샘을 쌤 알려줄게. 자, 이건 잠깐만 기다려봐봐. 우리 몸에 내분비샘이 있거든. 자, 혹시 쌤이 여기 뇌가 있지? 맞지? 왜? 간뇌라고 아까 있었나? 간뇌는 뇌 그림에 보면 이렇게 해서 마치 완두콩 하나 있는데 그처럼 이렇게 있는 게 이 위에 대뇌가 이렇게 있고 여기 간뇌야. 근데 간뇌 밑에 이렇게 혹부리 연갑 알지? 동화책에 혹부리 연갑 혹처럼 이렇게 달린 게 있어. 요거 이름이 뇌 밑에 물 나오는데 이름 뭐라고? 뇌하수체. 다시 뭐? 뇌하수체. 그때 뇌하수체 밑에 혹시 여기 다들 나비 넥타이를 하나 메고 있어. 나비 넥타이. 그 나비 넥타이가 이렇게 내려가는 쪽에 요즘에 있단 말이야. 이렇게 가는데 싸고 있는 거. 나비 넥타이. 요거 이름이 갑상샘. 다시 뭐라고? 갑상샘. 또는 어른들은 갑상선 이렇게 이야기한다. 한자로 샘물 알지? 샘물. 스프링. 거기. 그러면 그걸 갖다가 다른 말로 한자로 치면 선 되는 거야. 샘선자. 그래서 갑상샘도 맞고 갑상선도 맞다. 이랬나? 그럼 거기서 좀 더 내려간대. 좀 더 내려가면 아까 이렇게 생긴 거 뭐였더라? 이름이? 이자. 이자 아까 소화 효소 나왔지? 이자는 그래서 내분비도 하고 외분비도 하고 둘 다 해. 이자. 요 이름 이자. 혹시나 앞에서 위가 있고 중간에 이자가 있고 뒤에 우리 몸에 정수기 두 개 있고 이름이 콩팥. 맞지? 콩팥은 이름이 뭐더라? 콩팥. 다른 말로 심장. 다른 말로 콩팥. 됐나? 근데 요 콩팥이 모자를 하나 쓰고 있어. 실제로. 세모 모자처럼. 이런 거 하나 쓰고 있거든. 요거 이름 뭐게? 부신. 부수적으로 하나 깔려있다. 이름 뭐라고? 부신. 요거 부신. 근데 우리는 요거만 필요하다. 모자 두 개. 이름 뭐라고? 부신. 자, 혹시 요런 거 들어봤어? 난소. 난소. 3학년 2학기 때 배울 건데 정소. 난소, 정소. 들어봤지? 여기서 성호르몬이 만들어진 거야.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남자도 만들고 여자도 만들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여성 호르몬이 나오고 남성 호르몬이 나오고. 그래서 남자다워지고 여자다워지는 게 우리 난소, 정소에서 만드는 호르몬 때문에. 이랬지? 자, 그러면 뇌하수체가 있다 그랬지? 뇌하수체는 쌤이 이렇게 배웠어. 밤하고 관련이 있어. 밤에 뭐 해야 돼? 그치, 자야지. 몇 시 되면 자거든 맨날. 왜? 뭐 하면서 10시에 자라거든. 무슨 호르몬 나온다 하는데? 생장 호르몬 나온다는 거지. 근데 생장 호르몬이 밤에 잘 만들어져요. 근데 생장 호르몬 어디서 만들게? 뇌하수체에서 만드는 거야. 그치? 근데 중요한 게 아니라 밤에 자다가 1시간 만에 깨고 2시간 만에 깨면은 잤는 것 같을까? 안 잔 것 같을까? 그치? 그럼 잠이 자기 시작하면 푹 아주 잘 일어날 수 있겠다 해야 되지. 근데 아침에 가면 딱 일어나자마자 하는 데 있지. 어디 한 군데 가지? 안 가나? 아침에 일어나면 어디 안 가나? 그치. 일어나자마자 화장실 딱 가지. 그러면 근데 너가 한번 생각해봐. 낮에 깨 있었을 때보다 밤에 그 긴 기간 동안 잘 때 화장실 안 갔지? 이유가 뭔지 알아?
오줌 안 나오게 하는 호르몬이 나와. 오줌 누는 걸 갖다가 혹시 이뇨 작용이 안 들어갔나? 이뇨. 커피 마시면 이뇨 작용이 있어서 화장실 자주 가게 한다. 됐지? 자, 항, 이뇨 호르몬. 다시 무슨 호르몬? 항, 이뇨 호르몬. 그럼 항, 해란 말이 하지 마란 말이야. 하지 마. 이뇨는 오줌 안 나오게 하는 호르몬. 다시 무슨 호르몬? 항이뇨 호르몬. 다시 무슨 호르몬? 항이뇨 호르몬. 누가 만들어? 뇌하수체. 됐나? 뇌하수체는 뭐하고 관련된 호르몬? 담하고 관련된 호르몬. 무슨 호르몬? 담하고 관련된 호르몬 뭐 있노? 생장 호르몬 또 항이뇨 호르몬 또. 그럼 갈까요 이거? 쌤님은 안 커도 되니까. 아니 크진 않지. 근데 이 생장 호르몬 적게 나온다는 게 누른다는 얘기야. 자, 자극 호르몬. 무슨 호르몬? 자극 호르몬. 이 자극 호르몬이 뭐냐면 야, 일나봐 일나봐 호르몬 좀 만들어봐 이렇게 시킬 거야. 사실 이자한테 시키진 않지만 자극 호르몬 다른 호르몬 분비하게끔 명령을 할 거야. 됐습니까? 갑상선에서 만든 호르몬 이름이 따라해라. 요거 이름이 어떻게 읽게? 티로이드 하겠지? 거기서 만드는 메디슨 티록신. 다시 뭐? 티록신. 다시 뭐? 티록신 우겨야 되는 거야. 이제 티록신은 뭐 하게? 이렇게 물으면 처음 들어봤는데 어떻게 하는 맞지? 자, 그럼 질문. 생일이다. 다른 말로 뭐 하는 날이다? 다른 말로 생일이다 뭐 하는 날이야? 뭐 먹지? 뭐 먹어? 그래 케이크 먹어. 근데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뭐 먹어? 미역국 먹어. 자, 미역국 왜 먹게? 자, 1번 엄마가 아기를 먹이려고. 2번 엄마 먹으려고. 내가 물을 때 뭐가 이상한 게 수상하지 맞지? 자, 미역국 왜 끓일까? 엄마가 1번 애를 먹이려고, 2번 엄마 먹으려고. 몇 번? 우리나라 못 살았어. 근데 애 먹인 척하면서 엄마가 먹어야겠어. 왜냐면 이 미역 안에 뭐가 들었냐면 원소유 이거 뭐더라? 이름이 아이오딘이 들어있는데 이 아이오딘이 쭈루루룩 해서 티록신이 되는 거야. 너희들 잘 생각해 봐봐. 태어났는 그날 힘들었어 안 힘들었어? 생각 안 나지? 안 힘들었는가 봐. 되게 힘들었을 때 기억날 건데 맞지? 근데 엄마는 그날 힘들었어. 힘이 없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엄마 힘내게 하려고 어떻게 하면 힘나잖아. 밥 먹었는 게 에너지로 바뀌어야지 안 든 거야. 밥 먹었다고 안 든 게 아니고 밥 먹었는 게 에너지로 바뀌어야지 내가 움직일 수 있겠다 이래야지 안 든 거야. 대체 근데 밥은 저절로 에너지로 바뀌잖아. 얘가 지옥실 가서 야 밥을 에너지로 좀 바꿔봐 이렇게 하는 거지. 나 그럼 잠깐만 미역국을 먹은 이유는 뭐 때문에? 안 피곤하려고 먹은 거지. 그치. 그걸 갖다가 있어 보이는 말로 물질 대사 촉진. 혹시 너가 영어 시간에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 메타볼리즘? 듣긴 들었는데. 메타볼리즘? 뭐더라? 아는 사람 있다. 신진대사. 들어봤나? 우리 몸에서 일어난 모든 화학 변화가 신진대사인 거야. 그럼 얘는 선생님이 이거 화학 변화 맞아 아니야? 밥이 에너지 바뀐 게. 밥 부숴주고 에너지 바뀐 게 맞지? 근데 이게 신진대사인 거야. 그럼 저게 잘 일어나려면 누가 필요하다? 티록신이. 그렇지. 근데 티록신 만들려면 하면 뭐가 필요해? 아이오딘. 아이오딘이 어디 많이 들었어? 미역. 미역을 좀 먹어야 되겠어. 그래서 그날이 너가 태어났는 날인 거야.
너 태어나고 나서 너무 힘없어서 조금만 있다가 먹은 게 미역국이야. 알겠지? 그러면 티록신 물질 대사 촉진. 됐습니까? 자, 여기서 뭐 나온다고? 티록신. 근데 어떤 사람들 여기 쌤 어릴 때 여기에 혹 나 있는 사람이 있었어. 진짜 혹이 이렇게 조그만 게 아니고 좀 흉내 내기가 그런데 목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 여기 있지. 우룩하게 이렇게 혹이 있었어.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쌤 어릴 때 되게 못 살았잖아. 왜냐고 길거리 가면 큰 도로 몇 군데 빼놓고는 흙길이었어. 큰 도로 말고는. 쌤 어릴 때. 그 엄마 비 오는 날 제일 싫었어. 왜? 운동화 신고 가야 되지? 흙길 밟고 그리고 지나가서 내가 어디 사람이냐고? 대구 사람. 토박이 대구 사람. 근데 진짜 큰 도로 말고는 학교 가는 길이 흙길이었어. 나 뭐 묻고 더러워지고 싫은 데 있잖아. 그걸 걸어가야 돼. 신발? 너 왜 체육 시간에 비 오고 난데 흙탕물 때문에 이거 젖는 거 알지? 그러고 학교 가야 돼. 그 진짜 비 오는 날 끔찍이 싫었단 말이야. 그치? 자, 그러면 요렇게 부었던 이유가 뭐냐면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거야. 티록신이 안 나오면 돼. 티록신이 안 나오면 돼. 티록신이 안 나오면 왜? 야, 티록신 좀 나오게 해. 얘가 얘를 때리는 거야. 얘가 야, 티록신 나오게 해. 이렇게. 됐나? 근데 얘가 고장이 나서 티록신 못 만드는 거지. 에이, 만들라니까 이렇게 또 때려. 그 혹이 나서 커다랗게 부었다. 그래서 갑상샘이 커질 수도 있다. 갑상샘 종양 이럴 수도 있단 말이야. 왜 이런 일이 생겼냐? 갑상샘에서 만들어진 호르몬은 많이 나와도 문제고 적게 나와도 문제야. 많이 나오면 왜 문제일까? 왜 문제일까? 자, 지금 아까 밥 먹은 걸 에너지 만든다 그랬지. 그럼 이게 너무 많이 나왔어. 그럼 자, 누가 한번 생각해봐. 아침 먹고 와서 점심 되고까지 버텨야 되지. 근데 아침 먹고 난 뒤에 7시 아침 먹고 8시 때 이미 다 썼어. 그럼 그 다음부터 8시 이후에 점심 먹을 때까지 1시까지는 어떻게 못 버티겠지. 힘들잖아. 진짜 힘들잖아. 그치? 그래서 티록신 과하다 나와버리면 왕창 쓰고 그 다음 없는 거야. 없으니까 에너지 못 만드니까 계속 춥고 오돌오돌 떨리고 빼짝 마르고 이렇게 되는 거야. 됐나? 근데 만약에 티록신이 안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게? 밥이 에너지로 안 바뀌겠지? 그럼 밥 먹은 거 그대로 쌓여있겠지? 난 너무 피곤하지? 좀 못 먹어서 그런가? 몸에 좋은 것만까지 먹었어. 근데 그게 소화가 되고 흡수가 되는데 그게 역시나 안 되는 거야. 그럼 밥 쌓인 대로 그대로 있는 거지. 살찌겠지. 근데 피곤해 죽을 것 같아. 쇼파하고 한 몸 되고 싶어. 이렇게 된 거지. 그럼 티록신이 많이 나와도 피곤하고 적게 나와도 피곤하고 너가 또 심각하게 고민하는데 내가 티록신이 갑상샘이 안 좋은가? 이건 정상이다. 정상인데 학생 때 원래 좀 피곤하다. 왜냐? 에너지를 어디 쓰냐면 생장에 써서 내 몸이 자라고 세포가 만들어지고 거기 많이 써서. 근데 여기도 많이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에너지가 엄청나게 필요한 거야. 그래서 피곤한 거지. 됐나? 자, 갑상샘, 티록신 결핍도 문제고 과다도 문제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자에서 만들어지는 건 혹시 인슐린이 있고 글루카곤이 있다. 혹시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전환된다. 이게 어디지? 간이야. 자, 혹시 포도당이 우리 몸에서 제일 필요한 에너지원 맞대? 나 포도당이 제일 필요하다. 나는 밥을 사랑하는 주이기 때문에 밥 먹지 말자, 탄수화물 먹지 말자, 바보 같은 경우라 생각한다. 포도당을 먹어줘야 되는데 이 포도당은 한꺼번에 다 쓰면 안 돼. 현금이거든. 용돈 받았다고 그날 다 쓰면 돼, 안 돼? 아니지. 저축해 놨다가 필요할 때 써야 되지. 그럼 내가 밥 먹고 나면 한 1시간 정도 되면 소화가 돼서 혈액 안에 포도당이 왕창 높아져. 그걸 빨리 저축을 해야 돼. 어디에다가? 간에다가 차곡차곡 재워놔야 돼. 이게 뭐라고? 글리코젠으로 재워놔. 됐나? 포도당 어떻게 생겼어? 요렇게 육각형으로 생겼지. 얘를 갖다가 줄줄줄줄줄 연결을 해서 놔둔 건 이름이 글리코젠. 됐나? 포도당이 글리코젠.
하나하나가 육각형이다. 그치? 같은 사이즈 정도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 그러면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전환. 누가 나와야 돼? 인슐린이 나와야 돼. 혹시 당뇨병인 사람 있나? 혹시 당뇨병인 사람은 어떻게? 인슐린 분비가 안 되는 사람도 있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밥 먹었지. 조금 있으면 저축이 안 되니까 그날 용돈 받은 거 다 쓰고 그 다음 날부터 거지. 이렇게 되니까 밥 먹으면 확 올라갔다가 그 쇼크.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자기가 자기 배에 주사를 놔야 돼. 인슐린 과다 분비돼도 안 되고 부족해도 안 되니까. 근데 보통 제1형 당뇨는 인슐린이 아예 안 나와요. 그럼 밥 먹고 나면 진짜 쓰러지게 되니까 밥 먹고 빨리 주사 맞아야 돼. 자기가 주사 놔. 그러니까 학생들 중에서도 화장실 가서 자기가 주사 맞는 애들이 있어. 배에다. 그럼 인슐린 나와서 글리코드를 저축해주는 거지. 그러면 나 이제 배고픈데요 쓰러질 것 같은데 근데 안 쓰러지세. 그 이유가 뭐냐? 저축해놨던 거 꺼내와서 다시 포도당으로 해서 쓰고 있으니까. 학원 가서 선생님 저 쓰러질 것 같은데 안 쓰러지는 게 저축해놨던 거 뺏쓰기 때문에. 이해됐나? 그러면 이자에서 나오는 호르몬 이름 두 가지 뭐라고? 인슐린, 글루카곤. 그럼 인슐린이 혈당량 증가하게 감소해. 혈당, 혈액 쪽의 포도당 증가 감소. 그렇지. 이랬습니까? 얘를 딴 걸로 바꿨으니까. 말 됐나? 인슐린은 혈당량 증가라고 감소라고? 혈당량 감소. 됐나? 그러면 부신 여기서 나오는 거 갑자기 누구한테 아드레날린 나오시던데. 아드레날린 한 번만 확인해줘. 아드레날린 있나? 없나? 있지? 부신은 자 아빠는 신났어. 아들은 난리 났어. 알겠지? 부신에서 뭐 나왔다고? 아들의 난리. 아빠는 신났고 아들은 난리 났고. 그치? 자 기분 좋을 때가 기분 나쁠 때가. 좋을 때 확 업될 때 심장박동이 신나가 와 루라로 노래 나올 때. 아까 교감신경하고 비슷해. 근데 기분 좋아서 심장도 빨리 뛰고 호흡도 잘 되고 심장박동도 빨라지고 혈압도 좀 높아지고 와 막 기분 좋아서 막 흥분했을 때 야구 막 이기고 있어. 축구 이기고 있어 이럴 때. 흥분 안 되나? 야구 이기고 축구 이기고 있을 때 아드레날린 뭐라고 적혀있어? 자, 뭐라고? 크게 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 같은 얘기거든. 에피네프린 다른 말로 또 뭐라 돼 있어? 옆에 따르게 설명. 혈당 증가. 그렇지.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당량이 증가하고 에너지 팡팡 낼 때 흥분해서 와 축구 이기나 막 응원하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체육대회 때 맞지? 흥분했을 때 그때 그치? 혈압이 막 높아졌어. 얼굴 빨개지고 있어. 이럴 때 됐나? 자 그러면 난소에서는 여성 호르몬이 나와. 여성 호르몬은 에스트로겐. 근데 아마 이렇게 안 적혔으니까 한국말로 뭐? 에스트로겐. 왜 저렇게 외웠느냐? 뭐 옛날에는 여자들 S라인 뭐 이런 얘기 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에스트로겐 요래 외우자고. 됐습니까? 무슨 트로젠? 에스트로겐. 됐나? 남성 호르몬 이름 뭐야? 토스테론. 말이 좀 어려워. 다시 뭐라고? 토스테론. 쌤들은 중학교 때 무조건 시험 문제 단답형으로 객관식 말고 꼭 써야 되는 게 이게 있었어. 이름 뭐라고? 토스테론. 다시 뭐? 토스테론. 이름 잘 헷갈리거든. 토스테론. 다시 뭐? 토스테론. 됐습니까? 자, 책 보고 한 번만 정리 쫙 하고 필기를 하고 문제 풀자. 자, 책에 한번 띄워보자. 자, 142쪽 첫 번째 호르몬 네모 박스. 책에 써준다. 호르몬 네모 박스. 자, 특정 세포나 기관 밑줄 쫙 고루에다 적자. 표적 세포. 표적이란 말을 쓰면 된다. 거기로 전으로 끊고
신호를 전달하여 끊고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거야. 몸의 기능 조절. 자, 두 번째 내분비샘, 내분박스. 내분비샘에서 만들지. 뭐로 분비된다? 혈액으로 분비되어서 혈관을 통해 이렇게 됐지. 혈관 내분박스. 온몸으로 이동합니다. 2번 표적세포나 표적기관 네모박스. 많은 양이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많은 양 필요 없지? 적은 양의 동그라미 거기다 적어줄까? 야, 소량이라 적을까? 미량으로 적을까? 미량 정말 조금. 됐지? 3번 호르몬 분비량이 너무 많거나 적으면 너무 많거나 적으면 밑줄 이상 증상 동그라미 질병이 걸려요. 질병이 걸려요. 됐나? 질병 이름 조금 이따 이야기할게. 그 밑에.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신경 배웠지? 이번에 호르몬 배우지? 자, 신경의 특징만 엿보자. 아까보다 신경. 누가 전달? 아까 연합 뉴런, 운동 뉴런 있었지? 뉴런을 통해서. 빠를까 느릴까를 이렇게 설명할게. 자, 혹시 집에 이런 거 있어? 냄비? 집에 이런 것도 있어? 뚝배기 있어? 혹시 예전에 생각했나? 뚝배기에다 라면 끓여 먹어봤다고? 정말 궁금해서. 그래서 양이 늘어났다고? 이거 진짜 궁금해서 못 믿겠는 거야. 뚝배기를 왜 라면을 끓이면 안 되나? 늦게 만들더라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했는데 그게 지금 이 나이 때 한 게 아니고 젊었을 때 했어. 젊었을 때 했어. 많이 젊었을 때 그때 못 믿겠는 거야. 어른들이 하는 말을 왜 굳이 하지 말라고. 난 그런 생각했지. 집에 있는 뚝배기가 좀 예뻤거든. 그러니까 엄마가 이게 좀 아낀 도자기 같은 뚝배기였단 말이야. 그거 아끼는 거니까 못 쓰게 하려고 그런 줄 알았어. 이런데 라면 끓이가 아니야. 그 라면 부들근한 냄비에다 끓이게. 난 예쁜 그릇에 먹고 싶은데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있잖아. 엄마 없을 때 몰래 꺼내가지고 그러다 결국 양이 늘어나가지고 버렸거든. 자, 냄비는 빨리 끓어. 근데 빨리 식지. 신경하고 호르몬 이 차이야. 신경은 빨라 느려. 되게 빨라. 근데 중요한 건 되게 빠른 대신에 확 금방 효과가 끝나. 근데 호르몬은 나오는데 한참 걸려. 근데 한참 걸리는데 나왔지? 쫙 지속인 거야. 너 봐라. 밤새도록 오줌만 나온 호르몬. 걔 밤새도록 작용하는 거야. 신경은 딱 냄새나? 끝.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봐봐. 신경은 빠른데 정말 빠른데 일시적이야. 그리고 작용 범위도 좁아. 뉴런 딱 닿아 있는 거기만. 이랬습니까? 그럼 호르몬은 어때? 빨라 느려. 느림의 동그라미. 작용 범위는 어때? 왜 생장 호르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자라야지. 맞지? 넓어. 지속 시간은 길지. 이랬습니까? 지속 시간은 길다. 체크 다 했나? 됐지? 누가 나와서 호르몬이 전달될 때는 혈액을 따라가는 거지. 전달 매체가 누구? 혈액, 세모. 됐습니까? 그럼 내려가서 그림 보이나? 재류에다 뇌하수체, 폭부리 연관, 폭처럼 생긴 거 있지? 이름 뭐라고? 뇌하수체. 그리고 내려가서 나비 넥타이, 갑상샘. 콩팥에 뭐다 썼어? 부신. 누렇게 중간에 호르몬도 나오고 효소도 나오는 이자. 그 밑에 가서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나오는 뭐? 생식샘, 난소나 정소. 됐나? 옆으로 갑니다. 뇌하수체에서 만든 호르몬 몇 가지? 뇌하수체에서 만든 호르몬 몇 가지? 세 가지. 읽어보면 무슨 호르몬? 생장 호르몬, 갑상샘 자극 호르몬, 하나 더 항이뇨 호르몬. 항이뇨 호르몬은 뭐 하는 거다? 밑줄 하면서 읽어보자. 시작. 콩팥에서 물의 재흡수 촉진. 잠깐만. 콩팥에서 혈액이 들어왔다가 오줌이 나가는 거죠. 그치? 근데 혈액이 들어왔다가 혈액이 또 나가죠. 맞지? 들어왔던 혈액이 오줌을 만들어서 버리고 다시 나가요. 이렇게. 다시 심장을 간단 말이야. 그럼 버리지 말고 다시 재흡수 촉진. 오줌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재흡수 촉진. 빨리 이해됐나?
그러니까 이항력이 안 되는 이게 힘들겠지, 그치? 우리는 콩팥에서 제흡수를 촉진. 다시 갖고 들어가니까 오줌이 적게 나온다. 말 되겠지? 오케이. 자, 갑상샘 자극 호르몬. 얘가 뭐냐면 얘가 판단해도 야 갑상샘 일나가 티록신 만들어야 돼. 왜 갑상샘 잠깐만 티록신 만들지만 지금은 이렇게 한다. 이러겠나? 너가 한번 해봐라. 내가 막 활동을 해야 될 땐 티록신 많이 나와야 되지. 그럼 나 지금 자야 돼. 편안하게. 그럼 이때 지금 티록신 많이 나와도 될 일 있나? 알지? 맞지? 그래서 얘가 알아서 야 갑상샘 활동해 갑상샘 하지마 이런 거 하는 거. 이랬나? 됐어. 자, 그 다음 생장 호르몬. 뭐를 자라게 할까? 뼈와 근육을 자라게 할 거대. 생장 촉진. 이해됐나? 그럼 얘들아 갑상샘에서 만들어진 호르몬이 뭐라고? 티록신. 갑상샘을 영어로 뭐? 티로이드. 거기서 만들어진 호르몬 이름이 티록신. 얘는 뭐 하는데? 생리 적응하고 책에 거하고 좀 다르지? 쌤 뭐라고 적었어? 물질 대사 촉진. 근데 학교에서 책에서는 세포호흡 촉진. 요게 큰 얘기다. 물질 대사 중에 아까 쌤이 예를 농담 삼아 오늘 현수 뭐 해야 되겠네. 무슨 작용? 빛 광합성. 그러니까 물질 대사 안에 광합성도 있고 세포호흡도 있고 막 있는 거라. 그 중에서 너는 광합성 해 못해? 못해요. 안 하지? 맞지? 세포호흡 촉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되겠나? 자, 그러면 거의 다 왔다. 그 밑에다 아드레날린. 아빠는 신났고 아들은 난리 났지? 부신에서 나오는 이름 뭐라고? 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 나왔을 때 흥분했을 때 얘기 맞지?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혈당량은 증가하고 에너지 낼 수 있도록 됐습니까? 혈압이 상승하고. 그 다음 이자에서 나오는 두 가지 누구와 누구? 인슐린과 글루카곤. 요거는 중요한데 인슐린과 글루카곤. 자, 인슐린은 고등학교 때 그대로 나오거든. 나 그냥 입으로 외워야 돼. 배부르면 인슐린. 배부르면 인슐린. 나중에 이유가 배부르면 인슐린 했을 때 다 다른 의미인 거야. 배부르면 인슐린 이렇게 가르치는데 고등학생들 이게 뭐냐면 이자에 있는 베타세포라고 있어. 베타세포 부교감 신경이 활동해서 인슐린 나와. 혹시 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 소화가 잘 돼? 안 돼? 안 되지. 부교감 신경이 소화가 잘 되지. 소화가 잘 됐으니까 다 쪼개져서 포도당 많이 생겼지. 네. 그럴 때 되면 빨리 저축해야지. 됐나? 그래서 그냥 아예 부에 부르면 인슐린. 배부르단 말이야. 자, 잠깐만. 내가 일단 폭풍으로 넣었어. 배부르다고 느끼게 안 느끼게? 조금 지나고 나면 배부른데 느껴지잖아. 이유가 뭐냐면 여기 혈액이 싹 지나가다가 혈당 높다 이러면 얘가 배부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해겠나? 여기 음식 넣었다고 배부르다 하게 안 하게? 안 해. 그럼 여기 누가 지나가야 돼? 뇌에 포도당이 지나가야 돼. 혈당이 지나가면 배 부르네 이렇게 된다. 됐지? 그럼 배 부르면 포도당 많다는 얘기지. 야 빨리 저축해라. 이렇게 배 부르면 인슐린. 걔가 할 수 있겠나? 그럼 그 밑에 이제 다 있다. 그럼 과거는 반대겠지? 혈액 속에 있는 당을 증가시킬 거다. 왜? 저축해 놨으니까 뺄거대. 그 다음에 에스트로겐 여성의 2차 성징. 테스토스테론 남성의 2차 성징. 가능하겠나? yes. 빨리 남은 거 잠깐 필기.